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카리아스 가마시아 카리아스. 전 세계 폼생폼사 시청자 여러분, 을사년을 마무리하면서 을사년을 매우 뜨겁게 달구었던 한 분의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구에 자리 잡고 있는 대구 효목동에 자리 잡은 영성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대구의 효목동은 이 무속인들 또 철학자들이 이 효목동 일대에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 영성원입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곳 영성원에 이 우경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특출한 능력을 익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새로운 병원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특집으로 병원은 붉은 말의 해 이 국가 신년운수 9군을 한번 점쳐보려고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우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뭐 별거 없었죠? 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매우 많은 분들이 그동안 우경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소식들을 보내왔는데 오늘 저희들이 병원은 붉은 말의 해 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 신년 국가 운세를 의뢰를 했습니다. 자, 먼저 국가 운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성원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효목동 일대는 예로부터 이 무속인들 또 뭐 이 철학가들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구 시내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많은 곳에 뭐 제가 봐서 골목골목마다 다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이곳 영성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성원 뭘 하는 곳이냐? 맞아요. 박사님 말 따라 효목동역 근처에 무속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 영성원은 말 그대로 영성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무속인, 철학 그 모든 것들을 또 아우르고 더 큰 개념으로 그걸 더 뛰어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곳은 무속인들 팔자가 오히려 무속인을 안 돼서 기도로서 승화시켜서 세상적으로 잘 살게 하고 또 마음이나 정신이나 오히려 아픈 자들이 심하면 약물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음치료, 정신치유 그 다음에 이런 명상, 싱글 세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어떤 치유의 개념이 일어날 수 있는 방송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갔고요. 그리고 저희는 간판도 없어요. 밖에 어떤 간판도 없습니다. 그냥 아름 속에 그냥 알아보시는 분은 알아보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다 설명은 충분하지 않지만 저번에 주셨던 말씀 중에 이 무속인들 중 무속인이 대한민국에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종의 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특히 신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무속인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신병을 앓고 있다고 그 신병이라는 게 꼭 무속인이 되라는 뜻만은 아닌데 그것을 거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맞아요. 그게 이제 영성원에 와서 어떤 영성원의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자, 제가 잠시만요, 네. 박사님. 자, 몸이 이유 없이 아프고 점집에 갔더니 무속인 되라 한다. 신을 받으라 한다. 지금 말씀 7, 80%는 안 해도 된다. 지금 저는 7, 80%는 안 해도 되는데 그들의 눈높이에는 그렇게 보이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선생을 만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고 어떤 눈높이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석이.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신 말 7, 80%는 안 받아도 되고 오히려 기도로서 승화시키고 기도로서 풀고 세상 쪽에서 살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나름 닦으면서 기도하면서 절에 다니면서 산에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면서 어쩌면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 우리 우경 선생님께서는 한때 교회에서 굉장히 광적인 광신도로 저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광신도보다는 뭐 박사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고 교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어떤 직함도 맡아서 일도 많이 했어요. 제가. 저 또한 몸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고 또 이유 없이 또 아팠고 그러면서 병원에 다녀도 약도 안 듣고 뭐 병명도 없고 그래서 정신이 없고 저는 조금 단시간에 갑자기 급격하게 오는 케이스였거든요. 어떤 분들은 서서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울하고 술을 마시고 대인관계가 안 되고 그거를 몇 년, 10년 이상씩 이렇게 천천히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사하게도 그게 순식간에 급격하게 좀 왔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영성원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됐고 저희 스승님을 선생님을 알게 돼서 제가 지금은 오히려 무속 활동이 아니라 명상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넓은 개념의 더 높은 차원의 눈높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또 그 사람을 돕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쩌면 케이스죠. 네.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참 제가 만나본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무속인들 참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아가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남의 문명을 봐준다는 것, 또 남의 뭐라고 얘기할까, 남의 그 고통스러운 일들, 힘들어하는 일들을 대신해주는 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탁한 기운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직업이 무속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이 무속인의 삶을 청산하고 싶은 사람들,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떠나지 못하고 계속 고통 속에서 그곳을 떠나서 자연인으로 또 대한민국의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는 평범한 삶을 꿈꾸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곳 영성원에 왔을 시에 무속인들이 그런 무속적인 그런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인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까? 그럼요. 충분합니다. 그쪽 길로 빠지지 않고 그 무속인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쩌면 자기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남의 걸 보고 남의 일을 하면서 자기 것도 같이 닦는 거거든요. 같이 정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타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법당을 직접 내려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무조건 법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해야 되는 사람이면 해야 됩니다. 그 무속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가야 돼요. 그거는 신의 뜻이에요. 신의 뜻을 어그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신의 뜻이 아닌데 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오류의 잘못된 계산이나 해석이나 또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기도를 여기서 충분히 시키고 본인을 어쩌면 기도하면 닦으면서 본인이 어떤 정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그러면 사회에서 충분히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생활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무속인의 행위를 하면서 나 그렇게는 안 하는 건 거죠. 실제로 여기 많이 거쳐가신 분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그래도 뭐 휴일에는 뭐 산에 간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또 절에 간다든지 본인 나름대로 또 그런 활동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자, 이런 일을 하시면서 우리 우경 선생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혹시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보람되고 기쁘거든요.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은 또 그것 또한 저도 감사하고. 그런데 열심히 어쩌면 저는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오히려 더 하려고 좀 애를 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이건 영적인 싸움인 건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싸움인데 그럼 그 안에 있는 영적 정화를 시켜줘 테마죠. 정화를 시켜줘야 되는 어떤 존재들이 저를 공격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마음속으로 정신으로 생각으로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별거 아닌 말에 어떤 반응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충분히 100% 따라달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제 걷어내야 될 나가야 될 영적 존재가 방해를 합니다. 안 나가려고. 그 사람 몸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한마디로 내쫓김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거든. 그러면 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딴소리를 하거나 오히려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다르게 오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한마디로 배신이죠. 등에 칼 꽂는 행위를 하죠. 그럴 때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영적 존재를 이제 보는 건 거죠. 왜 그 사람 이전에 그 영적 존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 말은 어떤 무속인들 영의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이 무속인의 세계든 이 영성원의 기도든 뭐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듯이 이 대한민국의 2026년도에 이 구분은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대구 이곳 영성원에 우영 선생님을 찾아뵙고 자 내년에 이 대한민국에 뭐니 해도 경제가 잘 돌아야 된다. 뭐니 해도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 잘 사는 나라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년에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될까요? 자, 내년은 병원이죠. 예. 불의 해입니다. 하늘도 불, 땅에도 불이에요. 하늘은 태양, 땅에는 어떤 촛불의 의미인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흥하는 곳은 흥하고 완전한 바닥을 치는 곳은 바닥을 친다. 촛불이 꺼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극과 극에 대비되는 내년이 될 것이다. 개인도 어쩌면 사회나 문화나 또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들이 흥하는 것은 많이 흥할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좀 안 될 것이다. 어떤 평범한 중간 개념이 많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극과 극이 좀 많이 대비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 IMF 때 대한민국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말씀 잘하셨어요. 네.
IMF 때 기회를 얻은 사람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한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흥할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은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드릴 질문은 내년에는 이제 그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있습니다. 저희 네. 대한민국도 이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만은 자, 대한민국 월드컵 본선 2026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개최되는 23회 월드컵 경기대회. 자, 이 개최국이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 3국이 공동 개최를 하는데, 자, 대한민국 과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6강 진출입니다. 16강 진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가능하지만 제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좀 네.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상황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내년 한 해가 불의이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요. 사람과의 갈등도 심하고 네. 자기 주장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리더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 간의 갈등과 자기 주장과 어떤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아니면 어떤 강한 리더십으로 지도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감독과 코치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건 거죠. 근데 어찌됐든 첫 번째 질문을 박사님 딱 던졌을 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16강 들어가면 좋지요. 근데 가망성은 있다. 좋은 에너지는 느껴진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 지도자들이 잘 선수들이 뭐 당연한 소리긴 하지만 특히 내년에는 갈등과 이런 분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더 잘 조율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난해한 질문 하나만 더 들어가 보죠. 네. 자, 16강은 가능한다고 보셨는데 8강은 혹시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제 지금 생각 8강은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네요. 자, 박사님이 예전에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 네. 정말 하나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뜻과 뭐 4강 진출했죠. 예, 그렇죠. 2002년 또 불과 그렇죠. 대단했죠. 그렇죠. 국민과 예. 나라와 모든 것들, 뭐 어쩜 정치, 경제까지 모든 예, 사회, 맞습니다. 기업, 예. 감독과 선수들 모두가 다 하나였어요. 한만큼 하나였어요. 예, 그래서 4강의 신화를 이뤄냈죠. 그렇죠. 그것도 어떤 기적이잖아요. 예. 기적이죠, 기적. 네. 그래서 제가 또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내년은 화합하기가 참 어려운 해인 건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8강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내년에 8강까지 어렵다까지 주셨는데 하나 되기가 어렵다. 결국은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자, 내년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곳 대구시장, 그리고 이제 경북도지사, 경남도지사,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자, 이 선거에서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승리를 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여당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죠, 그죠? 맞죠? 국민의당이 아니죠. 그 뭐죠? 국민의힘이죠 지금. 국민의힘. 잠깐만요. 야당은 국민의힘, 여당은 민주당이죠. 네, 그렇죠. 네. 과연 두 당의 성적표가 누가 더 좋은 성적표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야당이라고 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하나의 생각이 자꾸 제가 이제 국군 이제 내년 병원연을 생각해서 지금 자꾸 제가 해석을 하는데 또 그걸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우주의 에너지거든요. 병원연은. 그러면 그 영향력을 다 자연과 사람에게 끼친단 말입니다. 영향력을. 뜻이 하나가 되는 집단은 그 불길이 하나하나 촛불이 모여서 더 크게 활활 타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극명한 대비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또 뭐 대구, 부산 산다고도 여당이 아니란 법은 없지 않아요. 그죠? 그들의 세력과 또 야당의 세력과 대립되긴 하지만 극과 극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래도 이쪽은 야당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 힘들이 더 커질 것이다. 더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 촛불 작은 하나 촛불들이 모여서 큰 불을 더 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여당보다는 야당의 표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제 정무적 판단과는 정반대의 지금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도 잠깐 좀 당황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중론입니다만은 정반대의 견해를 주셔서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이 선고들이 1월 16일을 기점으로 계속 선고들이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 한쪽에서는 무죄 석방으로 나올 거라고 주장하시는 예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도 무죄 석방을 예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쪽 예언가들은 중형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거나 또는 무기징역형의 중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 예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무죄 석방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냐, 내년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내년 1월달, 2월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무죄로 석방될 것이냐라는 멘트를 딱 하실 때 예. 제가 거기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무죄는 어렵겠다. 네. 선고는 받을 것이다. 중형. 그렇게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끝으로 이재명 정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다시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왔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는 다시 용산을 버리고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의 이재명 정권의 한 해 운은 어떤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많이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는 않으세요. 이 정권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험난하다. 사회 갈등도 격화되고 분열도 있고, 제가 아까 또 극과 극이 대비 정치든 경제든 사람이든 개인 사업이든 극과 극을 달릴 거거든요. 어쩌면 그럼 다툼이냐 갈등 이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화합되고 하나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이면 정권도 쉽겠죠. 그러나 각자가 자기 소리를 낼 거란 말입니다. 이념 간의 갈등을 일으킬 거란 말입니다. 내년에는 각자의 자기 생각과 맞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이 단체 저 단체 많이 생길 겁니다. 거기서 지도자들 우두머리들도 생길 겁니다. 리더들도 생길 거란 말인 건 거죠. 내년에도 열정의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어쩌면 그 불씨들을 끄기 바쁠 수도 있고 그들을 다 수용하고 화합하고 어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아무튼 머릿속이 복잡하고 뭐 좀 힘든 험난한 정권의 시기는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걸 뭐 어찌됐든 대통령 직분을 받으셨고 뭐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뭐 했던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내년에 그 분열과 갈등은 많겠지만 내년에 어떤 큰 일이나 문제는 없겠지만 어렵겠다, 험난하겠다, 그리고 많은 갈등과 이념 간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겠다. 그리고 자연재해도 많을 겁니다. 내년에는 화재나 폭염이든 왜 불이해기 때문에 여름에 더 덥고 그리고 또 정권에서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 어떤 그 미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잘 써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국왕의 나라가 이제 돼야 되는 힘이 있는 나라가 돼줘야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안팎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많이 시끄러울 것이다. 안에는 좀 시끄러울 것이고 밖에서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어떤 권력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내년에는 어쨌든 군사 기술력 또 방위산업, 방산업, 전투기나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문화에서 이제 K-팝 이런 IT 또 미디어, 박사님 하신 유튜브 이런 방송, 통신, 전자, AI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기술력을 항상 향상시켜야 돼요. 특히 이제 군사 이쪽으로. 그럼 나라가 힘이 커지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과 외교할 때도 좀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하는가에 따라 내년에는 극과 극의 대비를 일으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심한 갈등과 분열, 시끄럽다.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새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신경성, 정신병적인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혈관 쪽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심장이든 뇌혈관이든 특히 심장 쪽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건강 조심을 많이 하시고요. 만약에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안 되면 그거를 기회로 삼고 일어나셔야 되고 또 내년 한 해 준비를 잘 하셔서 또 성장하는 것들은 또 배우시고 그 부분을 또 펼치시고 하셔서 승승장구 또 부자 되는 해 또 이루시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